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이재명 사건에서 특징적인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거나 의문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전과사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자, 지금 현재 이재명을 늘 봐주었던 또 유동규 사고를 조사한 경기 남부경찰청 난리가 났습니다. 사고 의문, 의혹 4가지.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늘 이재명 봐줘. 이번 유동규 사고 의문 4가지. 대장동 재판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장착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서 영상을 본 일반 시민들은 저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충격적인 의혹과 사고 의문 4가지. 또한 현재 늘 이재명 수사를 봐주기 하던 경기 남부경찰청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법조계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도 사고 경위에 의문을 표하면서 경찰의 수사 위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5일 밤 9시경 경기 과천 의양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리기사가 몰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SM5를 8.5톤 대형 화물차가 뒤에서 추돌한 사건. 당시 화물차는 1차로를, 유동규의 SM5는 3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두 차량은 거의 동시에 2차로로 진입을 합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사고 후 언론을 통해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라며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텐데 정면이 아니라 측면이 부딪히며 충격이 좀 흡수된 모양이라며 긴박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2차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속하는데 전문가들은 또 그 지역에 밝은 네티즌들은 화물차가 1차로를 달릴 구간이 아니며 왜 화물차가 1차로로 달렸으며 또한 2차로로 달리기 위해 왜 가속을 했는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SM5 3차로와 화물차 1차로의 속도는 비슷했습니다. 당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다는 유동규 본부장의 기억에 따르면 이 화물차는 100km에서 좀 과속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화물차가 2차로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바로 그 시각에 SM5도 유동규 차량도 2차로로 진입을 합니다. 동영상 상으로는 화물차가 SM5보다 2차로에 먼저 진입한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시각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의문점은 먼저 왜 화물차가 과태료 4톤 이상은 6만원, 과태료 부과를 무릅쓰고 굳이 1차로를 달렸냐라는 것입니다. 의문점 1.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그런 차량을 봤다면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바로 관청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화물차 운전자가 가태료쯤은 우습게 본 것인지 아니면 1차로를 달려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1차로 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의문점은 이 화물차가 2차로로 진입할 의도였다면 2차로 차량 뒤로 진입하는 게 안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왜 2차로 차량 앞으로 진입했는가입니다. 의문 두 번째, 한 네티즌은 이 화물차 운전자는 평소에도 불법으로 1차로를 달리고 타인으로부터 불법 운전 신고를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차선을 바꾸면서 옆 차선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운전 습관이 대단히 험악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원래 그런 사람인지 사고 이력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이 화물차가 유동규의 SM5를 추돌한 직후에 브레이크 등이 점등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의문 세 번째,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추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한 듯 핸들을 왼쪽으로 조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SM5 왼쪽 뒷 범퍼를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가 쳤습니다. 시민들은 화물차가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사고를 전후에 또한 누구와 연락했는지 등 통화 기록 내용도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사고 후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 운전자의 기지가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추돌 직후 유동규의 SM5는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 각도를 돌았는데 대리기사가 핸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더 돌리는 바람에 차량 옆으로 중앙 분리대를 받아 사고 충격이 완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핸들을 돌리지 않았거나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꺾었다면 중앙 분리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가 훨씬 컸을 것이라고 유동규 본부장은 토로했습니다. 네티즌들과 법조인들은 지금 현재 사고 처리를 맡은 경찰서가 경기 남부경찰청인 점도 불만이며 네티즌들과 법조인들은 이재명을 봐준 경기 남부경찰청에 대한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루 사건을 미연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봐주기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위원은 경기도와 남양주 시간 맛 고발 사건, 이재명 대표와 운수미 전 성남시장의 분당 리모델링 특혜 사건, 이재명 대표 측근 오송채영 비리 의혹 모두 경기 남부경찰청이 불송치했다라며 유독 경기 남부경찰청은 그동안 이재명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많은 것 같다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또 네티즌들도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번 사건 고의로 봐준 거 아니냐라며 경기 남부경찰청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 수사는 검찰로 넘겨야 한다라며 경기 남부경찰청을 믿을 수 없다라는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사고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1차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리기사가 운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다라며 사고 조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의성 없는 단순 접촉사고로 파악되고 과실 비율을 따져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이 더 많을 것이라는 황당 설명을 했습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언론에 알린 경찰의 행동은 성급하며 이는 충격적인 의문점 4가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서둘러 언론에 알린 경찰의 행동은 성급했으며 시간을 두고 조사한 뒤 혐의가 없으면 왜 없는지 논리정연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과 법조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을 봐주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